네, 굉장히 정신없게 흘러가는 이번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속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탄핵에 대한 표결을 또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워낙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증시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여전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은 파란불이 짙게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너무 많은 상황이죠. 이런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반적인 이야기부터 두 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화요일에 저희가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시장이 너무 좋았어서 그쵸. 이대로만 한 주 간다면 우리도 이제 미증시 좀 따라서 산타랠리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돼버리네요, 결국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우리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는 시장을 좀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연중에 저점을 코스닥이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도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마감 지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주말 사이에 그 탄핵의 표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월요일에 어떻게 또 개장하고 나서 상황이 바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은 탄핵 표결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일 원래 오후 7시였다가 2시간 앞당기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하던데 전반적으로 주말 지나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장과 다음 주가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세워볼까요? 다른 거 다 차초하고 저는 주식시장 기준으로만 조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의 근본은 뭐냐면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들어올 만한 어떤 굉장히 큰 자금들은 두 가지죠. 내부에서 도는 기관 투자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일단 해당 이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나라의 엄청난 근간이 흔들릴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고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거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3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임팩트가 이제 너무나 강하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여전히 전쟁 중인 이제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단어를 듣고 제3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좀 빠져나가고자 하는 심리는 당연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어떤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이슈가 일어난 건가?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이 굉장히 큰 악재가 지금 일어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조금은 임팩트가 굉장히 큰 계엄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좀 지나갈 만한 이슈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부재 그 기간 동안 기관의 수급이 어느 정도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공포에 좀 주식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 공포가 아닌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겨낼 만한 지금 섹터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하는 그러한 매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시장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솟아날 구멍을 잡고 이제 정치 테마주, 네네. 인맥 테마주로 찾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상황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다음 주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모두 이제 확정적인 불확실성으로 이제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인맥 테마주, 정치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이제 주도주 쪽으로의 이제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이런 노이즈 자체가 우리 증시를 굉장히 좀 겁먹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심도 많이 위축됐고요.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업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훼손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도 좀 탄탄하게 우리가 볼 만한 섹터를 잘 잡아봐야겠죠. 그러한 섹터들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되는 건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인데 코스피 쪽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에서는 또 약간 사고 있긴 하더라고요. 양 시장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율이 될 텐데 환율이요. 하루 동안에도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오늘도 1,430원까지 거의 갔다가 지금 1,416원 뭐 이 정도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와, 10원 범위에서 계속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 수급이 보통은 유창희 대표님 네. 다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야 되는데 또 지금 양시장을 보면 엇갈리기도 하고요. 사는 걸 보고 있으면 이건 또 왜 사는 건가? 이제는 환율과 수급을 우리가 연결지어서 공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외국인들의 추가 순매도 확대 염두는 그래도 계속 해야겠죠. 뭐 지금 이걸 뭐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뭐 아무리 그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주말에 엄청나게 좋은 호재가 나오면 외국인들 매수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안 좋게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면 외국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환율은 그 10시 30분쯤에 이제 그런 뉴스가 약간 이게 오본지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말에 비상계엄 2차를 또 할 수 있다라는 루머가 한번 돌았었죠. 네. 왜냐하면 군 부대가 비상 소집을 해 있다 하면서 그때 군 인권센터 발 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해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그때 솟구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증시도 같이 밀렸던 것입니다. 근데 약간 오버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군에서는 설사 2차 계엄 명령이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겠다 뭐 하면서 바로 좀 진전이 되었죠. 그래서 환율이 다시 이제 1,419원대로 조금 이제 확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약간의 이제 좀 노이즈가 좀 있었던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환율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매도가 좀 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모르겠습니다. 뭐 현재가 어떻게 보면 최악일 경우도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주말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들, 그러한 것들이 또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다. 다만 일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요일처럼 어마어마하게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든 시장을 다 네. 쌍끌이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한적인 매수.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언제든지 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충분히 뭐 저가 매수의 시각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극히 일부고, 워낙에 또 지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장중에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것만 계속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외국인과는 다르게 기관 쪽에서는 확실하게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 그리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거의 뭐 5천억 원 가까이 기관들은 코스피 쪽에서도 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6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중입니다. 지수 방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힘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러면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건 이렇게 외국인처럼 언제든지 마음이 바뀐다가 아니라 좀 확실하게 뭔가를 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관이 저가 매수하는 쪽, 기관이 노리는 쪽, 우리는 그걸 차라리 따라가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제 성향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가장 많은 어떤 수급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연기금과 투신이면 저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는 기관 투자자분들의 외국인의 수급을 잘 막아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기금에 대한 수급도 수급이지만 굉장히 빠른 매매를 또 하는 금융 투자의 물량들도 좀 상당 부분 섞여 있다라고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이들 중에 일부도 결국 지금과 같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주체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분들은 들어올 거라면 지금 아니라 진작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좀 계속 사긴 하던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네. 그냥
나중에 후폭풍이 좀 두려우니까 네. 이슈가 있으니 이제서라도 좀 뭐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진작에 들어왔어야 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일단 그러면 결국 기관 투자자분들이 가장 지금 많이 선호를 네. 하는 쪽은 어디냐? 결국 밸류업 쪽입니다. 밸류업. 네, 근데 또 이 밸류업은 공교롭게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에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기에는 확률적으로 저는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기관의 수급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가 방어가 되겠는가? 그거는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조금 아쉬운 소리를 좀 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 포트에 금융주, 은행주, 보험주 그러니까 배당을 생각을 하시거나 주주 환원을 생각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쪽은 계속 조금 더 비중 확대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섹터는 잘 가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기관은 사실 진작에 들어왔어야 했다라는 부분도 그렇죠. 얘기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밸류업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네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을 또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게 앞서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2차 개헌과 관련된 좀 루머가 있었었죠. 근데 국방부랑 합참에서는 뭐 요구 있어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뉴스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앞서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정치 테마주들 나중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치고 나면 이쪽이 또 쉬어갈 때 주도 섹터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변동성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될 텐데 유창희 본부장님 워낙에 지금 시장 자체가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정치 테마주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손실된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이게 최선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만약에 이제 주말에 탄핵이 예. 결정이 된다라면 오늘 내일 중으로 정치 테마주들은 조금 더 변동성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그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도 선거는 막상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탄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국회 통과한 것뿐이지 탄핵이 그 헌법재판관이 통과를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이에 어떠한 이슈가 또 계속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여권에 있는 그 테마주들도 움직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매매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저께까지 이틀 연속 갭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보합 출발했다가 거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리 계엄을 예상했었다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은 상당히 비싼 가격에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후보들도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의 어떤 그 테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섣불리 접근하기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좀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이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그 테마주는 그래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정책 테마주들 예를 들어 대한고대라든지 뭐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다못해 이제 K칩스법도 이제 그 세제 혜택 이런 예. 부분들이 소멸되기 전에 빨리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은 오히려 좀 상당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테마주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 증시를 믿는다라면 뭐 오늘 많이 빠진 최근에 많이 빠진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배당주라든지 혹은 뭐 금융주 혹은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수익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여러 가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쪽, 고밸류, 밸류,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쪽에 집중해 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그리고 IT 투톱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주셨네요. 그렇다면 바로 또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질 때 사도 괜찮은 건지 궁금해지네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3%가 넘게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17만 원 선이 깨졌어요. 간밤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것 같진 않고 엔비디아도 약간 쉬어간 정도가 단데 왜 이렇게까지 밀리는 걸까요? 이거 궁금해지네요. 유창희 본부장님, 그러면 SK 하이닉스 뭔가 특별하게 나쁜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밀리는 걸 보니까 왜 밀리는 걸까? 뭐 수급의 영향인지 투심 악화 때문인지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럴 때 또 담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하이닉스는 최근에 안 빠졌어요. 계엄령 예. 선포되고 해제되는 그 시점부터 수요일에도 하락했다가 1% 이상 상승을 보여줬고 어제도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약간 키 맞추기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조금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하이닉스는 어쨌든 최근 이틀 동안 한 4%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조금 비중을 줄이자라는 심리가 좀 일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미국도 공교롭게도 어저께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약보합권 혼조세로 마감했지만 또 그 빅테크 예. 뭐 램리서치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조정이 좀 제법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에 영향을 오늘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하이닉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오늘 하이닉스만 유독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최근 계엄 이슈에 주가는 안 빠졌던 것이고 또 이제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또 커지다 보니까 반대로 안 빠진 부분들이 일부 차익성 매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잘 버텼다가 오늘은 좀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또 오늘 나름 잘 버티고 있어요. 어제도 1% 이상 상승한 채로 마감이 됐었고 오늘도 상당히 선방합니다. 54,000원은 계속해서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쪽이 잘 버티는 이유는 또 궁금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나름 잘 버티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확실히 이 정도 가격은 믿고 우리가 좀 비중 늘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HBM도 안 되고요. 뼈를 때리셨네요. 파운드리도 TSMC하고의 이제 점유율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게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나고 그리고 문제는 개선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답답해하는 건 안 되는 건 안 된다, 되는 건 된다 그런 소통을 원하는데 뭐 예를 들어보면 알테오젠처럼 뭔가 주가의 변동성이 좀 나타날 만한 이슈가 있으면 회사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손을 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5만 원대 초반,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제 이탈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대주주 담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거론이 됐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래 적어도 이 가격 밑으로는 엄청나게 큰 하락은 없겠다라는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일 뿐 주가가 상승할 만한 매력도는 지금은 좀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대신에 이러한 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HBM에 대한 어떤 양산, 그러한 시그널이 좀 나온다거나 D램의 가격이 조금은 상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상대적으로 누가 가장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때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V자 반등은 나오긴 어렵지만 그래도 현 수준은 저는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좀 답답한 것은 뭐냐면 D램의 가격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빠르게 못 올라올 가능성도 지금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D램 중국에서 이제 창신 반도체가 레거시 쪽에서도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것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재고들이 지금 많죠. 그래서 이 재고 소진 시점이 빨라야 내년 1분기라고 지금 이제 체크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1월, 2월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의 가격은 사두기에는 매력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기에는 괜찮은 가격인데 네. 시간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죠.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되겠네요. 수익률 네. 측면에 있어서요. IT 투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하드웨어 쪽이 뭐 엄청나게 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 봤을 때는 HBM이랑 소부장도 좋았는데 오늘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가 이렇게까지 빠지면 다시 소프트웨어로 수급이 가야 될 텐데 싶은데 소프트웨어 쪽도 빠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원래 AI 소프트웨어가 수급이 이쪽으로 많이 가서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틀 내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봤을 때 하드웨어 쪽 그렇게 잘 가는 것 같지도 않고 네. 그러면 그냥 시장 때문에 같이 내려가는 걸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쪽이 사실은 먼저 바닥을 한 9월 달 예. 빠르게는 뭐 빠른 종목군들은 9월 달 저점을 찍어줬고 조금 후발주 종목군들도 한 10월 달 정도에 저점을 찍어주면서 제법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은 한 100% 가까운 상승도 나왔고 뒤늦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도 최소한 저점 대비 한 20-30% 정도는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었던 위치에서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조정이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AI 소프트 쪽은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크게 작용하는 게 있어요. 특히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 3조 원 규모인가 제가 갑자기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정도 규모로 데이터 센터망, AI 데이터 센터망을 만들겠다 이런 정책이 한번 발표된 게 있었거든요. 지난 주쯤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대감을 보여주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도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우려감들이 또 매물로 나오는 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팔란티어가 되었던 최근에 발표했던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성장세가 확인되었다라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엠노, 더존, 미지온 같은 기업은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좀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라면 뭐 투자는 가능하다. 가능한 상당히 좀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AI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AI 소프트웨어 쪽도 매력이 있지만 사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 그 보유자들의 차익성 매물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오늘 시장에 부진한 영향도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부터 AI 소프트웨어 섹터까지 좀 짚어봤고요.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약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애매하기도 합니다. 일단 테슬라가 로보택시 세부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장중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원래 만약에 시장이 정말 좋았다면 2차 전지가 오늘 활활 타올랐어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황이 또 여의치 않다 보니 뭐 일부 종목만 시세가 좀 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지네요. 김태정 본부장님.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강조해 주셨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잘 자리를 잡아야 된다. 네. 대장이 잘 버텨야 나머지 동생들도 따라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그래도 셀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괜찮아요. 그러면 섹터 자체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지금 2차 전지가 바꿀 만한 힘은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같은 날에도 어제 같은 날에도 이번 주 같은 한 주에도 어디가 가장 나을 거냐라고 이제 찾아보신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안에서도 나름 이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국에서도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았는가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올라가는 요소는 과거에는 이제 테슬라 올라가면 2차 전지 전기차 이야기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요새는 우주항공일 수도 있고요. 로보택시라든지 FSD라고 하는 이제 이슈도 있을 수 있어서 무조건 테슬라의 상승이 2차 전지 전기차에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참 한 줄기 희망이라도 되는 거죠. 테슬라가 지금 위치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또 로보택시에 대한 기술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또 상용화를 또 앞당기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투심 자체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늘의 상승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1.7% 2% 정도 오르고 있으면 2차 전지 후발주자들도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후발주자 안에서 실제로 반응을 하고 있는 쪽이 있고 반응이 안 되는 쪽으로 오늘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유심히 봤더니 테슬라와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권에 들어있는 밸류 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시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NF와 같은 기업들. 하지만 그렇지 않고 2차 전지 준데 왜 LG 에너지 솔루션 오르는데 왜 이쪽은 안 올라 하는 기업들도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어떤 흐름이 앞으로의 힌트를 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실 때 오늘 테슬라 뉴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군들을 저는 추려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반응하지 못하는 종목군들도 따로 이제 추려놔서 저는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절이 오늘 반응하는 쪽으로 옮겨가는 게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서 이슈 나왔을 때도 2차 전지주 다 오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와 좀 더 연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 하면 사실 자율주행이 더 크게 뭔가 모멘텀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자율주행 쪽 보니까 분위기가 뭐 전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네요. 유창희 본부장님, 자율주행 관련주 급락하고 있습니다. 뭐 시장 영향 때문인 건지 만약에 뭐 그런 것 때문이라면 어쨌든 좋은 뉴스잖아요. 로보택시 관련해서 나온 거는. 그러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더 뭐 자제하자. 신규 진입은 자제하자 이런 건지 궁금합니다. 조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은 네.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조금 기대감이 있으면서 많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막상 그 앨런 머스크가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나서도 사실은 크게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가 원래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이 테슬라하고 연관성이 그렇게 높은 기업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지금은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의 조정으로 인해서 약간 추세가 좀 이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을 투자하기에는 낙폭가대로 보기도 좀 어중간하고 또 당장 어떤 모멘텀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건 전 자율주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차량용도 있겠습니다만은 로봇 시장도 자율주행 그런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다른 산업 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인 드론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 다만 최근에 이슈가 좀 소멸되면서 조정이 나오는 거라서 흐름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흐름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 대한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궁금한 게 정말 많은데 또 시장 질문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앞서 두 분께서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요. 이쪽이 궁금해지네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건 밸류업, 금융주인 것인가?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지주사들 화요일에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동안 계속 빠지다가 오늘 반등 일부 종목이 나옵니다. JP모건에서도 한국 금융주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얘기하던데 다시 한번 사볼까요? 선택의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다 같이 빠졌습니다. 네. 은행주도, 보험주도, 그리고 증권주도, 반도체, 제약바이오 다 빠졌습니다. 예. 근데 만약 주말에 어떠한 일련의 사건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에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누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수익률적으로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보면 사실 은행 보험주보다는 주도주 섹터를 저는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포트에 이미 은행주가 있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분이라면 괜찮지만 예.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공감이 가신다면 오늘 장 마감 전까지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정성을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조금은 과감하게 수익률을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처져 있지만 펀더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쪽을 고민을 할 거냐. 저는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좀 갈릴 네.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를 지금 담는 것보단 차라리 처져 있는 반도체나 기술주들을 지금 저가의 어떤 가격대에서 공략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든다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수익률을 따지느냐 네. 고민 많으신 분들은 생각할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자는 충분히 금융지주 추가 매수 가능하겠지만 신규 진입이라면 처져 있는 반도체 기술주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때 우리 수익도 생각하면서 담아보자라는 투트랙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밸류업 관련주는 뭐 좀 없을까요? 전국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고 결국에 그러면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도 유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종목은 뭔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리스트에서 뭔가 딱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유창희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좀 담아볼까요? 뭐 저는 뭐 밸류업으로 본다라면 기존에 뭐 주목받았던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예. 있어요. 뭐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밸류업의 수혜에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통신주 엄청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실적도 좋게 나오고 배당에 대한 증가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인 접근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원픽도 궁금하거든요.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은요? 네, 저는 오히려 은행주들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오히려 있어요. 은행주.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납폭과대 종목을 본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빠진 게 은행주예요. 예. 4대 금융지주가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나오고 환율도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최근 이거래,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2조 정도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게 그 은행들의 실적을 어떤 문제시킬 것인가? 그리고 갑자기 배당을 뭐 5% 주기로 한 걸 갑자기 아예 안 주겠다고 선언할까요?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추세가 살아있다라는 거죠. 회복을 한다라면. 기술적 반등을 노릴 것이냐, 추세가 살아서 증시가 계속 좀 연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제법 강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 더 시장을 치고 나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신한지주 단기적으로는 오늘 또 나름대로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47,0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오늘이든 다음 주든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최근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의 단기 고점이 한 6만 원이기 때문에 6만 원 정도 목표가로 놓고 그 다음에 더 시장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의 원픽은 신한지주입니다. 목표 주가는 6만 원, 손절가 47,000원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도 분명 또 제일 좋게 보시는 종목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네. 장 원픽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네.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네. 엔젤 로보틱스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 로봇 쪽이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빠지죠. 하지만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큰 이슈 대비해서 0.5% 정도의 지금 하락이라서 그렇게 많이 빠진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이제 따라올 거냐 말 거냐,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악재 속에서도 아랫꼬리를 달고 지금 플러스 전환한 종목군들 중 로봇주들은 테슬라 이슈와 붙여볼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다른 로봇주들도 지금 시세가 굉장히 다시금 이제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시점인데, 왜 엔젤 로보틱스를 좀 가지고 나왔냐면 가장 좋은 기술력 그거 아닙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손절을 라인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손절 대비 기대 수익률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엔젤 로보틱스를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구간에서 명확하게 손절 라인만 좀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원이 빠지면 엔젤 로보틱스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 시의 1차적인 목표가는 저는 28,000원을 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아마 장대 양봉 터지면서 크게 상승한 날의 고가인데요. 여기를 이제 1차 목표로 정하고요. 여기가 이제 돌파하게 되면 32,000원까지도 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지 몰랐는데 네. 엔젤 로보틱스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 2만 원,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두 분의 원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